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리 챈들러는 미국 보스턴 다세대 주택에서 자벽부로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먹고 삽니다. 네. 리 챈들러는 배관, 전기 등등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고용주에게 쌍욕을 하거나 술집에서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리의 형이 신부전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리 챈들러는 형의 죽음을 모르는 형의 아들 패트릭을 찾아가게 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네.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정리하면은 과거에 잊을 수 없는 파멸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영화죠. 그쵸. 중반부쯤에서 이 사람의 사연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뭐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다 잃게 되죠. 그쵸. 아내는 살아남지만 낳고 길렀던 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마탱이가 가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 시점에서 형이 죽으면서 자신에게 조카가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서사 전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이 사람이 과거를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무난하게 그려내는 휴먼 드라마지. 그치.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자연스러운 전개에서는 이탈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을 다루는 영화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에는 다가오는 것들이란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고 네. 과거에 저희가 다룬 적 있었던 항공주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항공주도 과거에 아픔이 있는 여고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를 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영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항공주가 과거에 있던 사실을 완전 하이라이트로 뽑아주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그래서 관객들이 충격을 받는 그런 것을 영화의 주안점으로 잡았다면 맨체스터는 비틀려 있죠. 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사건이야. 분명히 충격적인 건 맞는데 그것 자체만 영화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과거와 다르게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엔딩 부분에 가선 조카와 어떠한 상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지라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을 영화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리와 조카인 패트릭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영화 전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내리 사랑 이야기지. 이 리가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리의 형이었던 조가 리를 감당해 줬듯이 리가 패트릭을 책임져 주는 식으로 내용이 일단 전개되잖아. 근데 이게 전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일정한 시점에서 결실을 맺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겨낼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나는 영화잖아. 이 방향성 자체는 맞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삼촌하고 조카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사랑 그리고 혈연이라는 것 그리고 공통의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함께 보듬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되게 흔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거고 그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선택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영화가 전개를 해나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스미스 군이 말한 지점에서 그거를 좀 다르게 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면은 완전 내리사랑으로 일방적인 얘기만 계속 오갈 수 있고 전형적인 이야기로 갈 수 있었지만 그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풀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패트릭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자친구랑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이제 아픈 놈 회피하는 성격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철없는 10대라는 거지. 근데 나는 과거에 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리가 사고를 냈을 때 당시 상황도 굉장히 철없기도 하거니와 그 전에 아내와의 회상씬 첫 번째 장면이 아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똑같은 닮아 있다는 거지. 그거를 영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잊는 방법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은근하게 다가온 점이 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유달리 퍽퍽 이러면서 욕을 더럽게 많이 해요. 근데 조카도 그렇고 리도 그렇고 욕을 많이 하는데 노동자 문화지. 그러니까 그 노동자 문화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입 더럽네 왜 이렇게 거칠어 욕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듣다 보니까 아, 이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방어기 기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뭉클했던 장면이 뭐냐면 이 리라고 하는 남자가 과거의 상처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삶을 회피하잖아.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놓인 사람인 양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화 말미에 가면은 싸워가지고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 형의 친구의 아내. 형 친구의 아내한테 몸을 기댄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잖아. 그때까지의 장면을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울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사건을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사건에 마주하게 되니까 울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영화가 왜 그런 힘을 갖고 있나 싶었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싶은 사람을 계속 울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게 가슴이 안쓰러워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는 것을 참기 위한 방어 기제로 욕을 그렇게 많이 했구나 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욕을 하나에 대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실 아쉬운 게 이 영화는 결국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과거의 상흔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영화잖아. 그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없고 조카를 부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 거지. 이게 좀 더 격이 있는 스토리가 되려면은 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작품 내적으로 리는 사고뭉치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지만 관객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는 다 용인되고 양해되고 이해받는 인물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이 사람은 외톨이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도 외톨인데 맨날 반지에 살고? 근데 이게 포지션만 외톨이지 형도 챙겨주고 조카하고도 결국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맺고 전처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형의 친구 그리고 형의 친구의 아내하고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과거의 끔찍한 사건을 알고 그게 끔찍한 경험이라는 걸 알지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리의 사건은 물론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자기의 문제는 아니잖아. 굉장히 냉정하다.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까 케어해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 사실 리만큼 힘들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핵심이 돼야 되는 게 패트릭인 거지. 패트릭은 물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름대로 비애감이 있긴 하지만 철없는 10대로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영화 전개를 떠맡는 그런 역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패트릭은 패트릭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지. 화려한 10대 시절, 사춘기를. 삼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삼촌인 리는 그냥 침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은 이거는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경험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이게 다른 등장인물들이 리의 상처를 이해해버리면은 관객은 그에 공감하면서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난 느낌을 받고 끝이거든. 근데 만약에 리의 상처가 정말 내밀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이미 멀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은 자신의 삶이 있다는 식으로 그냥 리와 아무 상관없이 영화 전개가 이어져 나가는 시기였으면은 그러면은 관객은 리하고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다른 주변 인물이 공감해주는 거에는 공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영화는 정말 답답한 영화가 되는 거지. 리라는 인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사연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인물이고. 그치.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유로워졌어 그거로부터. 그리고 관객은 그 상황을 보면서 온전히 리에게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픈 기억이 있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신경 써?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같이 술 마셔줄 수 있고 밥 먹어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스토리는 그 사람의 스토리인 거고 자기의 삶은 그냥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리와 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을 훨씬 대조적으로 드러냈으면은 그러면서 리가 정말 고독한 인물이 되었으면은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영화 말미에 리가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고독한데?
근데 패트릭에 대한 책임감은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 와중에 혹은 형에 대한 부채의식이라든가. 영화가 더 잔인해지네 만약 그렇게 되면.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보여준 묻어난 따뜻함이 좋았거든. 어떤 장면이 좋았냐면은 그 맨 처음에 형이 죽은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쌍욕을 하잖아 혼잣말로. 옆에서 당황스러워 하다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냥 뭐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해주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아니까. 그러한 느낌으로 이 영화가 대부분 전개가 되잖아. 난 그래서 그 뉘앙스가 좋아서 이 영화가 항공주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스미스 군의 말대로라면 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항공주의 아픔을 주변 인물들이 이해해 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요소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럼 약간 그런 방식이 더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겉돌고 있는데 마치 케빈에 대하여처럼 주인공 엄마한테 아무도 이해 안 해주고 오히려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주안점을 두고 영화가 만들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점은 나는 크게 공감을 못할 것 같아. 난 근데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대사잖아. 근데 말은 이겨낼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겨낸 상태로 영화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은 관객들은 리에게 공감하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보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리를 동정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게 되잖아 관객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관객들이 정말 리처럼 너무 답답하다. 나밖에 이 아픔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거다. 라는 거에 훨씬 감정이입할 수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 상처와 이 기억은 누군가와의 연민이나 일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지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훨씬 더 부각했으면은 그리고 그게 영화의 메시지잖아 사실. 그치. 그 점에서 좀 아쉬웠고 결정적으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패트릭의 캐릭터야. 패트릭의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영화를 끌고 나가는 요소잖아. 네.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성행위를 하는 것에 훨씬 몰두하고 있고 그치. 그리고 10대 학생 특유의 그런 특성처럼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에 신경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삼촌인 리와는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네. 이 유머러스함이 사실 가짠타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 그리고 좀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영화는 훨씬 진지해야 되는데 왜 객적게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 근데 만약에 패트릭과 리가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화합할 수 없는 인물로 그려졌으면 정당화가 되지. 왜냐면은 패트릭의 세계에서는 그런 유머러스함, 얼처없음이 당연한 거거든. 그리고 리는 그것과 섞일 수가 없는 인물인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려졌으면은 이 패트릭의 캐릭터가 훨씬 의미 있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철없는 조카 수준이 아니라 주인공의 세계와 일치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라는 식으로 묘사됐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타인이 리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리의 상처를 바로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한번 걸러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의 고독함을 더 크게 와닿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고독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알고 보면 주변에 다 케어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패트릭에 대한 이야기에는 나는 오히려 패트릭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케어해주는 인물들 때문에 리의 아픔을 관객들이 온전히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사실 패트릭도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두 번째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거니까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두 인물이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아픔은 아픔이지만 결국 행동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면서도 중간에 중요한 지점이 냉장고에서 냉장고 열었다가 닭 같은 거 막 닭이 얼어있는 걸 보고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패트릭이 흐느끼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 부분 보면서 나는 아 이게 지금 가볍게만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 스미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가볍게 처리된 기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더 가벼워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 패트릭이? 어. 아 그래? 뭐 그러면 이런 우는 장면도 전혀 없이? 우는 장면은 있어도 되는데 그게 리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패트릭은 패트릭의 감정만 있을 뿐인 거고. 근데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잖아. 근데 그게 결국에 엔딩에서는 서로 공놀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자아를 갖고 다른 개성을 갖고 다른 감정을 갖고 있지만 같이 걸어갈 수 있고 같이 공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중간지대에서 영화가 끝나잖아. 완벽한 화합도 아니고 완벽한 결별도 아닌 상태에서 지적으로 결말을 내주는 그 점이 좀 아쉬웠어. 왜냐면은 리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일 뿐이고 딴 사람들은 다 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리에게 있어서 타인이 없지 이 영화에는. 다 리의 입장에 공감해주는 인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결말을 내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그게 어중간하게 타협을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오히려 중간 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에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아픔은 아픔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언제까지 아픔만 끌고 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중간 지점을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현실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물론 영화가 현실보다 강한 자극이나 더 강한 설정을 주면서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이 공감을 가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현실에선 너희들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타협하면서 인간관계 맺고 살잖아. 그냥 나도 그거 그대로 보여줄게 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그 지점이 확실히 좀 나랑 스미스랑 갈리는 것 같아, 견해가. 이게 왜 아쉽게 느껴지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가족 스토리 혹은 휴먼 스토리로부터 한꺼풀 벗겨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노선을 거는 거잖아. 맞으면 그런 휴먼 스토리, 가족 스토리 혹은 전형적인 서사 전개는 진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게 진짜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오히려 현실에서 있는 수많은 상흔들이나 사연들이나 고통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완벽하게 공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더 진실에 근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말하는 전형적인 스토리로부터 벗어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그런 포지션이 결국은 부적절하게 끝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들이 죽어가지고 엄마가 여자친구한테 얘기 못 해주는 그 영화 있었잖아.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영화를 원하는 그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영화 보면은 진짜 온전히 어머니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치. 어떻게 입으로 내뱉지도 못하잖아. 아들이 죽었다는 거를. 며느리도 아니거든 사실. 그치. 보면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기도 하지만 그런 영화를 얘기한 거구나. 그치.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여자친구는 결국 자기 갈 길 가잖아. 왜냐면 젊은 애니까 이쁘니까 앞날이 창창한 애지. 근데 하지만 어머니는 입장이 완전 다르잖아. 낳아서 키운 아이가 죽은 거고 이거는 여자친구 나부랭이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감정인 거지. 그런 식으로 맨체스터 바이 더 시도 흘러갔으면은 훨씬 우리 내면의 진실에 가까운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휴먼 스토리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할게 라는 기믹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할게. 나는 과감했다 싶었던 점이 영화 말미에 보면은 전 아내를 직접적으로 마주치잖아. 그러고 대면한 다음에 우리가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상상으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장면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 그 장면이 과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그렇게 갑자기 만날 일이 없잖아 사실. 근데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과 그 과거에 어떠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넘겨짚어주면서 이 지금 리라고 하는 애가 어떤 마음인지를 회상 장면과 현재 상황을 통해서 꾹꾹 참아내고 있는데 전 아내를 잠깐 만나면서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건지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상상에 맡겨줬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 순간에 한층 업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나는 꽤 괜찮았어. 감정적으로 고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면이었지. 근데
그 장면 이후에 결국 랜디는 랜디 나름의 인생을 살아갈 거고 새로운 아이를 출산한 거잖아. 그것을 좀 더 부각시켜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랜디는 말하자면은 리의 입장에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잖아. 그치.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결국은 리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 랜디는 리와는 달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아이를 낳고 과거와는 다른 자신만의 스토리를 또 써나갈 거라는 게 추측은 가지만 좀 더 부각이 됐다면은 리의 그 고독감에 관객들이 더 이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때,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타인이 돼버리는 거지.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똑같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확실히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감정이 그래도 봄은 오겠구나. 언제까지 겨울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회상에 맑았던 날씨처럼 언젠간 그래도 맑은 날씨를 걷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맑은 날씨는 개뿔 가을이겠구만 뭐 이런 생각 정도로 머무네. 그러니까 뭐 꼭 비관적으로 끝나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긍정이나 삶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게 타인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리의 입장에서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리가 누구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없고 모두가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식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비관적인 건 아닌 거지. 그러네. 온전하게 자신의 상처를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는 이런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갔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 그러니까 리의 아픔을 관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다룰 거냐, 아니면 사건 자체는 지금 그대로 두되 주변 인물들의 공감대를 없애면서 이 사람의 고독한 상처를 더 돋보여줄 거냐. 그 두 가지 기법인데 주변 사람의 인물의 그 감정을 좀 제거했더라면은 그러니까 리가 그 형 친구의 아내를 끌어안고 우는 게 아니라 혼자 울고서 패트릭이랑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나름대로 꿋꿋하게 걸어갔으면은 좀 더 성숙한 태도가 되지 않았을까,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리고 좋았던 점을 꼽자면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리의 가정이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다는 거. 리의 가정을 보면은 애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데디 이러면서 달려들고 이렇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리가 무슨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기러기 아빠 수준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딱 그냥 적정 지점에서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거든. 광고에 나올 법한 행복한 가정 이런 건 아니지만 모범적이지 않게 오히려 모범적인 그런 가정? 그런 걸 보여주거든. 아내하고도 완벽한 찰떡궁합 이런 건 아니지만 인생의 파트너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를 굉장히 절제되어 보여주잖아. 그런 점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라는 인물의 그런 재난,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이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았나. 나도 그 부분 칭찬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어떤 걸 칭찬하고 싶었냐면은 과거에 좋았던 한때를 처음 떠올리는 거잖아. 그때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변호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떠오르잖아. 불현듯 정말. 그때 리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넋나간 사람처럼 떠올렸다가 그 회상이 끝나자마자 정말 불현듯 떠올라서 아직까지도 이 기억이 나한테 맴도는구나. 이게 너무 충격적인 표정을 짓잖아. 나 그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난 솔직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인데 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하면서 다리 꼬면서 본 느낌이지. 성추행범 놈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뭐 하여튼 뭐 내 견해는 아니지만 뭐 작년에 레오 같은 경우에는 곰한테 쳐맞고 생선 생으로 먹고 사슴 뒤진 거에 들어가갖고 노숙하고 개고생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잖아. 고작해야 싸움질 몇 번 하고 그냥 코피 나고 끝이지. 그 정도인데 뭐 이게 무슨 나무주연상 받을 정도의 연기력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인상 깊더라고. 마치 현실에서 정말 트라우마처럼 불현듯 떠올리는 사람들의 연기와 표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은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그거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찍는 것도 굉장히 담백하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불이 나서 구경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불난 거를 이렇게 건조하게 처리해버리잖아. 그리고 일반적인 기성 영화였다면은 소방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서 내 딸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도 않잖아 이 영화에서. 랜디가 딱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지. 그냥 무던하게 화재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걸로 상황을 보여주잖아. 그게 더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인데도 관조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가 있는 건가? 그게 아직도 리의 기억에 머무는 건가? 자극적이지 않은데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담백하고 굉장히 관조적이고 절제되어 있어서 그 점이 주는 미감이 상당한데 네. 근데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담백함에 도취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더라고. 아까 결말 이야기도 그렇고 딱 담백한 이야기로 끝내기 위해서 선택한 결말인 듯한 느낌이거든. 맞아. 그리고 가정의 묘사는 훌륭한 반면 형과 리의 유대감을 그려내는 이야기는 사실 빈약하다고 생각해. 앞서 이 영화가 전형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것과는 달리 형의 모습은 너무 전형적이야. 정말 동생 걱정해주는 마음씨 좋은 형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거든. 리의 입장에서 회상하는 자신의 가정이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현실감 느껴지고 좋았던 것과는 달리 형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그려지거든. 그 점에서 가정 묘사에 비해서는 조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부실하지 않았나? 너무 뻔한 내리사랑 스토리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에 레슬링 영화 했었잖아. 폭스캐쳐? 폭스캐쳐 보면은 형의 모습이 이 영화의 형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미스가 말한 대로 약간 리의 그 고독함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로 패트릭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아빠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반대로 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옆에 주변에서 이런 정말 큰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냥 다 잊고 씻은 듯이 잘 살고 또는 패트릭이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같이 하키 나가서 연습하고 여자친구랑 잘 지내고 그랬더라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 리의 아픔을 부각시키기 위해. 뭐 패트릭이 냉장고에서 냉동닭 보고서 우는 장면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패트릭의 아픔일 뿐인 거지. 10대 소년인 패트릭의 입장일 뿐인 거고 리가 가지는 형에 대한 기억이나 형에 대한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그것을 좀 더 강조했으면 그 냉장고 씬에 의미가 더 있었겠지. 저도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을 이야기하자면 장례식 장면이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 자체도 클래식인데 이 영화에서 담아내는 담백함과 클래식이 효과적이지 않았어. 그렇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음악이 없는 게 나았어. 음악이 아예 없거나 원스에서 나온 인디풍의 건조한 기타가 나오면서 느릿느릿한 약간 컨트리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이 나왔더라면 오히려 리의 심경을 더 잘 대변한 음악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리라고 하는 사람은 클래식과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클래식이 나왔다는 게 이게 뭐지? 나 이게 클래식이 좋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지. 클래식이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관객 여러분 슬퍼하세요. 하긴 보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클래식으로. 이건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슬퍼하세요.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지. 특히 쓰인 음악 중에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극적인 음악이다 보니까 심파.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장례식 장면이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길어,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지금 이런 인물이 된 거잖아. 그치. 과거의 성격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형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던 형이 죽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 영화의 작법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영화는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클래식이랑 안 맞았어요. 또 안 좋았던 얘기를 하자면은 형이 뭐 5년 10년밖에 못 산다고 하나? 그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할 때 막 심장병 때문에 말장난치잖아. 그들이 그런 성격이란 건 알겠는데 좀 심하지 않나? 이름 갖고 장난치고 무 좀 어쩌지 이러고 재밌긴 한데 이거는 정말 대중을 위한 이야기로 껴맞추기 위한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유머러스한 사람들이고 유머러스한 코드 자체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하고 너무 상처만 계속 무겁게 끌고 가는 건 대중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감기도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병인데 아내가 빡칠만 하지. 나 같아도 빡쳤는데. 그리고 그 부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앨리스란 캐릭터는 이 영화에 없어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패트릭의 어머니, 조의 부인. 그 사람이 나온 이유는 결국 패트릭의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다시 재회한 어머니와 일치할 수 없는 아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지. 딱 봐도 완전 크리스찬 집안으로 제가했고 굉장히 살림 좋은 중산층 느낌이잖아. 그치. 이런 거를 보여줬으면은 패트릭의 캐릭터의 비중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리기와 동등할 수준으로. 그러면서 둘이 대조가 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패트릭은 점호야. 리와 대등한 비율을 갖고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의 단순한 주변 인물도 아닌 애매한 수준에서 캐릭터가 묘사되어 있어. 그리고 밴드 연습하는 거를 강조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그래. 이거 그냥 밴드가 연습하고 있다 이것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컷이 할애되어 있고 맞아. 러닝타임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패트릭이라는 캐릭터에게 더 비중을 줬어야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리와 거의 대등할 수준으로 리의 경험과 또 다른 패트릭의 경험이라는 게 동격으로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패트릭의 이런저런 잡다한 스토리들이 끼어 들어가 버리니까 불순물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 영화에서. 그걸 대표하는 게 앨리스라는 그 패트릭의 어머니인 거고.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조미료 수준으로 재미를 덧대는 데만 쓰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주변 인물로 비중을 격화시키거나 아니면 리 수준의 비중을 하대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박명수야. 그러네, 딱 쓰이는 게.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난 건데 그 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리의 모습을 화면의 왼쪽에 깔아주고 그 뒤쪽에는 아웃포커싱으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담아주는 컷들이 있어요. 이 영화가 그 컷을 담아내기 위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차라고 하는 외면 안에 자신이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냥 뭐 주차할 때 주차하고 정지할 땐 정지하는 거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는 거고 다들 그냥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느낌의 컷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영화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단점 또 하나 짚고 끝내자면은 네. 리가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은 너무 뻔했어. 정상적이지 않은 자아 상태에 놓여있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컷들이 고작 사람들하고 주먹질하고 싸움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선택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싸움벅질하고 그냥 욕 내뱉고 이런 정도로는 좀 아쉽다. 훨씬 섬세하게 이 인물의 감정과 파괴된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묘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뭔가 쓸데없는 버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에 모 근처엔 다가가지도 않으려고 한다든지 병적으로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술 먹고 싸우는 건 진짜 초딩 수준의 그거잖아. 뭐 충격을.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살하려는 것도 과하다 싶었어. 근데 난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공감은 가는데 이거는 딱 관객들에게 이 사람 존나 슬퍼요 이거를 딱 보여주려고 넣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 상황이 그거잖아. 자기가 실수했는데 자기는 지금 막 뭔가 고통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리고 이 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거기서. 진짜 슬픈 사람이면은 담담히 참아낸 다음에 홀로 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이는 경찰서에서 그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건 이 리라는 인물이 나 지금 죽고 싶어 이걸 광고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 한국 부모가 애 잘못해서 죽으면은 내가 죽였다고 나 죽여달라고 하는 듯이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 리라는 인물이 훨씬 더 진중하게 자신의 그런 책임감과 부채의식과 아픔을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남들에게 보여주는 영화가 됐다는 거고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살 씬이었다는 거. 근데 그건 뭐 캐릭터의 성격과도 맞물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술집에서 계속 싸우는 놈인데 뭐.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서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냉동식품이 떨어지는 장면에서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사연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음식을 냉장고에 갖다 두면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고3 때 생일이었는데 공부하느라 파티를 못한 거야. 근데 엄마가 케이크를 사다 준 거지. 냉동실에 있었는데 주말 돼가지고 이제 케이크 한번 먹어봐야겠다. 딱 냉장고를 열었더니 없는 거야. 아니 왜 없지? 이게 왜 이틀 만에 사라졌지? 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생일 케이크인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다 먹었대. 내 건데 너무 열받는 거야. 그 이후로 우리 집에 냉장고는 먹는 사람이 무조건 임자거든.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냉동식품이 떨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아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살 때는 서로 먹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들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거지. 그래서 아 씨발 아빠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냉동품을 사다 놨구나 이러면서 울컥했거든. 그래서 그 장면이 나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가 확실히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현실에 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 이야기를 듣거나 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의 아픔은 공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감할 수 없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상생하면서 지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라는 지점에서의 이야기가 멈춰서 담백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몇몇 장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패트릭이 거의 박명수 수준으로 아 이거는 그냥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쓰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음악 자체가 저는 정말 꽝이었어요. 맨 처음 나왔던 그 허밍으로 시작되는 음악은 이게 무슨 영화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자아냈지만 중간중간 쓰이는 클래식 음악은 전혀 리의 정서와 리의 성격과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돼서 별로였다. 그래서 저의 별점은 3.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전형적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한 영화고 담담한 지적인 서사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구석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 구석을 띄지 않았나? 아까 말한 결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최대한 담백해 보이고 싶어서 나온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통속적인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거 자체가 클리셰로 귀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고 패트릭이라는 캐릭터를 좀 더 신경 써서 활용했으면은 리와의 대비감을 훨씬 더 강조하고 비중을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많은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행하는 그런 실업자는 일들이 이 영화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은 패트릭의 생각 없고 철없는 행동들이 리의 개성과 더 대비되는 영화가 됐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별점을 주자면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개면은 무난하네요. 네. 그러니까 딱 무난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도 딱히 욕먹을 구석 없는 그런 전개라서 기승전결이 딱 그런 식이잖아. 무리하는 구석 없고 깔끔하게 스토리가 흘러가지. 그쵸.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짜 다뤄야 될 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 이 정도로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네. 이게 다 마블 때문에 그런 거지. 아, 그쵸. 좀 더 좋은 영화에 투자되었어야 될 영화 자본과 영화 인력들이 그거 만들어가니까. 그치. 마블 만들고 마블이 돈이 되다 보니까 뭐 마블 영화 중에 지금 작품상이나 감독상에 오른 후보 자체도 없으니 흥행에 비해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